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사실 그냥 뭐 젊은 의원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실세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서울시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 공천 있잖아요. 공천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공천권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역학관계가 집권 초년차고 1년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센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 힘센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의 가장 가까운 의원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야, 이게 정말 장경태 만나려고 줄을 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인 의원인데 이 사람이 성추행 혐의로 요새 진짜 정말 성추행으로 한번 이게 만약에 수사받고 유죄가 나고 이러면은 거의 뭐 정치 인생 끝이잖아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과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했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제가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과거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뭐다.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한 여성 비서관, 피해자 신원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 시기는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건 일 기준으로 하면은 1년이 넘었죠. 거의 1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인데 여의도의 한 그 식당에서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하는 그런 술자리였었습니다. 여기서 이 술자리 도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TV조선이 확보한 그 영상을 조금 틀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상당히 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경태 의원이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뒤늦게 합류를 하고 그 여성 비서관이 지금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은 제대로 몸을 잘 못 갖눕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지금 이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뭐 손님들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조금 늦은 시각이었고 그랬는데 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여자친구한테 그 녹취가 있죠. 그 상황이 지금 다 영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나타났고 이 남자친구로부터 이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지금 기억하실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목덜미를 잡혀 있고요. 야, 이쯤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장경태 의원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죄명이 뭐냐면은 준강제추행으로 지금 고소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본인은 여기서 굉장히 치열하게 방어를 할 겁니다. 준강제추행이 뭐냐면은 준이라는 게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제추행도 그렇고 강간도 그렇고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게 이제 강간 강제추행 그렇거든요. 그런데 준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폭행 협박이 없어도 그러니까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항거 불능 저항을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몸 만지려고 그러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할 상태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술 취한 상태. 그러니까 만취 상태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몸도 못 가누는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면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거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제가 형사 변호사만 5년 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정말 많이 다뤄봤어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강간 사건 정말 많습니다. 한 90% 이상이 그런 술자리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준강제추행 사건은 뭐가 쟁점이 되냐면은 이 피해자가 정말 술이 취한 상태였냐,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된 상태였냐, 이게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불성된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은 별다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술의 만취 상태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고소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상도 그렇고 이 피해자가
고개를 잘 못 가누는 상태가 아닌가 조금 의심스러운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의원 굉장히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다.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지는 취했더라도 몸 가누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는 것을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본인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추행도 없었고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무고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강하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텐데 TV조선 기사만 봤을 때는 주변 목격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술자리 도중에 지금 일이 벌어졌고 고소장도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 이 한거불능이 왜 들어갔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강제추행.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사람을 갖다가 위압적으로 제 앞에서 추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상태를 이용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금 나는 그때 술이 정말 뭐 속된 말로 떡이 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나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다 무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마도 실제로 재판이나 아주 수사에 들어가면은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거 사실 민주당에서도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추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위중한 사안이에요. 특히 이 시점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중책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뒤늦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년 넘어서 고소를 하고 고소대리인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아마도 이제 적극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주목을 받는 게 장경태 의원이 이 법을 만들었어? 이게 혹시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목받는 법안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난 3월에 이런 법을 발의를 했어요. 의원 몸싸움 방지법. 의원 몸싸움 방지법.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회의장 밖에서 벌어지는 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하겠다. 그런 법안입니다. 자, 여기 현행법에 보면은 이제 국회 회의장 인근에서 회의의 방해인데 이거를 갖다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더 넓힌 거죠. 일체 의정 활동 방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3월입니다. 아까 제가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라고 지난 3월이고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 작년 10월 CCTV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장경태 의원이 지금 멱살이 잡혀 있죠. 뒷덜미 멱살이 잡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의정활동 방해로 혹시 포섭하려고 이거 법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법을 왜 만들었지? 혹시 그때 본인이 멱살 잡혀서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정말 뭐 누군가는 그렇게 약간 개연성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제 지금 이 사건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과거에 입안했던 이런 법안도 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안도 이게 지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습 사건. 그래서 이제 이 피습이라든지 이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친명이니까 친명에 아주 가까운 찐명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의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와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래서 본인이 멱살 잡혀서 이 법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그냥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법안이 달리 보이는 그런 내용의 법안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마 아주 뜨끈뜨끈하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틈틈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장경태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는 자,
음주 만취 상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만취 상태 아니었다는 거 적극적으로 잘 다퉈서 입증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장경태 의원을 정말 위에서 뭐 그냥 뭐 충언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과거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만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가 입증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은 장경태 의원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